평양냉면 한 그릇 팔면 얼마 남나요? 와우. 아 그냥 값 빼고요? 대충 평양냉면 한 그릇 팔면 이 정도 남는 것 같다. 한 5천 원 남는 것 같은데. 5,000원. 그것도 말씀해 주셔야 돼요. 새 전인지 새 후인지. 아,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거 되게 중요한 되게 거예요. 되게 민감한 부분입니다. 네.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대한민국 사장님들 안녕하세요. 15년째 사업하고 있는 공지훈입니다. 자영업 700만 시대, 그중 외식업은 절반에 가깝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외식업과 원가를 주제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를 도와줄 보조호스트 윤희원 대표님, 그리고 게스트 김재성 본부장님, 김태겸 대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상업공간을 기획하고 디자인하는 반은 인테리어업자, 반은 공간기획자 공지훈이라고 합니다.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전 지금 서령이라는 평양냉면을 운영하고 있는 김재성이라고 합니다. 저는 아민이라는 지중해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태겸입니다. 용산에서 난로연이라는 고깃집 운영하고 있는 고깃집 사장 윤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바로 주제 토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원가의 진실입니다. 비싸다라는 이런 말을 들어본 경험이 있으세요? 제가 대표님 아껴둘게요. 네. 아민 운영하시는 김태겸 대표님부터. 아, 네. 네. 저희는 간혹 가다가 보통 객단가는 어느 정도 되나요? 6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테이블 네. 단가. 네. 네. 한 분이 오셔서 보통 한 2, 3만 원 정도 소비하는. 네. 스타트가 거의 2만 4천 원에서 네. 3만 9천 원.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비싸다는 말을 들어본 경험 네. 있으실까요? 매일 들어요, 매일. 매일 비싸다는 말을 매일 듣고. 근데 뭐 비싼 게 맞아요. 사실이에요. 저희는 뭐 객단가 1인당 한 4, 5만 원 나오고 테이블 단가는 한 14에서 15만 원. 비싸요. 확실히 전 인정해요. 네. 그럼 속으로도 드는 생각이 뭐 그렇게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다. 예, 예.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고 원가 이런 거는 공급자 측면에서 이야기인 네. 거고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소고기 드셨으니까 당연히 그 정도 단가 나오죠라고 얘기하지만 어쨌든 그분들은 비싸게 나온 거니까 그건 맞아요. 확실히 저는 인정해요. 그냥 비싸다는 거. 대표님은 비싸다는 말을 들어본 경험이 저도 있으신가요? 합니다. 네. 네. 저도 제가 서령에서 먹으면 비싸요. 저도 제가 결제를 하고 먹으니까 비쌉니다. 비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고객분들이 다시 오시나요? 그렇죠. 저는 업이 다르지만 인테리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싸다는 소리를 항상 듣거든요. 이게 상대적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 더 비싸고 품질 낮은 걸 경험해 보신 분들은 그래도 가성비 있는 회사다라고 말씀을 주시지만 뭐 금액 자체가 워낙 크니까 그리고 또 비싸다라고 말씀하셨던 고객분들이 또 재방문이 이루어지긴 하더라고요. 저도 공존 인테리어 했잖아요. 네. 주위에서 물어봐요. 인테리어 어디서 했냐? 공존에서 했다. 그리고 얘기해줘요. 바로 생각보다 비싸다. 그런데 잘 한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고가 전략을 펼치는 대표님들을 공교롭게 모셨어요. 가격 책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고 계세요? 고가 전략은 아니고요. 그냥 고가가 맞고요. 사실 전략은 아닙니다. 전략은 아니고 가격 책정을 하는 기준은 퍼센트로 딱딱딱 뭘 나눠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는 아니에요. 가격 책정은 여러 가지 기준들을 두고 하는데 평양냉면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게 매 해마다 1,000원씩 올라갑니다. 13,000원, 다음에 14,000원, 15,000원, 16,000원 했는데 이 평양냉면 씬에서의 가격을 주도하는 건 우려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려옥보다 비싸게 받냐 안 받냐는 딱 되게 기준점이. 중요한 기준점인데 네. 대부분 한 3, 4월쯤에 올리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오기 시작할 때쯤 딱 올리는데 우레옥이 재작년 2024년에 16,000원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16,000원으로 처음에 스타트를 했어요. 조금 아쉬운 게 뭐 저희는 있다면은 사실 서령이 좀 억가를 당하는 평양냉면집인 게 순면을 하잖아요. 근데 네. 순면이 일반적인 그냥 평양냉면보다 공임이 많이 들어요. 인원을 2명 쓸 거를 4명 써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 기준점에서 맞춰서 좋은 면을 뽑으려면 그 기준이 있는데 근데 일반적으로 순면은 봉피향이든 아니면 정인면허에 가면 순면 메뉴를 따로 시킬 수 있어요. 네. 그러면은 거기 플러스 2,000원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16,000원 플러스 2,000원. 그래서 이미 다 18,000원을 받고 있어요. 근데 24년도에요. 저희는 이거 18,000원은 정말 큰일 날 수도 있겠다. 네. 18,000원 받을 거면 차라리 그냥 25,000원을 받고 뉴스에 나오자. 그게 더 낫다. 그러고 2만 원으로 내리자.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걸 다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농담도 했었는데 근데 우레옥이 25년에 가격 인상을 안 했습니다. 저희는 했어요. 네. 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안 네. 했다가 올해 2,000원 올려서 18,000원이 됐어요. 지금 네. 이제 냉면 한 그릇 얼마 전에 올렸는데 이제 그런 거 보면은 시장 어느 정도 그 선을 좀 따라가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결국에 제일 많이 올라가게 되는 이유는 인건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서령이 그냥 조그마한 매장이었다가 이제는 회사의 규모로 가고 있으니까 매출이 높아지는 대신 비용은 계속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기준은 결과적으로는 그냥 시장의 선에 어느 정도 맞춰서 좀 하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대표님은 어떠세요? 저희는 식재료도 원가가 있지만 그 식재료를 프랩 잡아놓는데 들어가는 품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어쨌든 최대한 경쟁 업체에 비해서는 안 올리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은 어떠세요? 저는 네. 다른 거 없고 그냥 저희 상권의 네. 비슷한 업장들 비교해서 더 싸게는 안 하려고 해요. 항상 조금 더 비싸게 받으려고 해요. 남영동에 소갈비집이 양문하고 청겨타운 있는데 제가 제일 비싸요. 비싸게 하면서 내가 조금 더 줄 수 있는 가치를 좀 더 주자라는 관점에서 좀 접근해요. 가격은 비슷한데 조금 더 비싸게. 원가율은 어느 정도로 맞추시나요? 보통 외식업자들 그냥 러프하게 하면 원가에 곱하기 3 해가지고 가격 맞추잖아요. 저도 비슷하게 해요. 한 30% 정도 잡는데 동종업계에서 하는 가격 비슷하게 최대한 원가를 맞춰버리는 거죠. 가격에 맞추는 거죠, 원가를. 그러니까 조금 더 가격은 약간 비싸지만 받아들이는 고객 입장에서는 좀 더 푸짐하게 그렇죠. 푸짐하게 준다든지 네. 뭐 모양을 다르게 준다든지 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비슷한 업장들보다는 조금 더 비싸게 받자 무조건. 대표님은 어떠세요? 평양냉면이라는 아이템이다 보니까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원가율을 맞추려고는 하지 않아요. 다들 막 5% 나올 거다, 3% 나올 거다. 근데 네. 그렇진 않고요.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민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프랩하는데 품이 많이 든다라고. 네. 저희는 육수를 끓여서 식혀가지고 걔를 상품으로 네. 나오는 데까지 꼬박 18시간 걸려요. 그럼 18시간이면 이미 한 명의 하루의 근로 시간은 다 끝난 거죠. 그것만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네. 바베큐를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바베큐는 집어넣어놓고 온도계에 꼽아놓고 이제 네. 일정 시간마다 한 번씩 뭔가의 작업을 한다면 저희는 꼬박 붙어 있어야 돼요. 6시간은 식히고 나중에 네. 또 기름 걷고 뭐하고 하는 시간들이 있는데 그래서 원가로만 놓고 보면 아마 20%가 안 될 거예요. 그냥 진짜 식자재 원가로만 네. 놓고 보면 20%가 안 될 겁니다. 20%가 넘어가도 네. 그렇게 개의치 않아요. 엄청 튈만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소갈비 가격이 그냥 전쟁 나면 갑자기 막 맞아 올라와요. 요번에 양고기 가격이 한 번에 확 올라가지고 네. 근데 그게 손님들한테 바로 반영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네. 그렇게 할 가격을 수가 못 올려요. 없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요. 저는 요즘 전쟁 때문에 기름 가격은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런 게 네. 부러워요. 그래요? 유통하시는 분들은 가격을 바로바로 올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못 올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도 못 올리는데 업체에서 맨날 문자가 와요. 페인트가 이렇게 돼서 가격이 인상됩니다. 진짜 재료비, 인건비, 임대료 이런 많은 요소들이 있잖아요. 가격의 결정을 하는 가장 큰 원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 무엇인가요? 아까 사령 본부장님께서 인건비가 많이 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 F&B를 하시는 분은 절대 공감하지 못하는 냉면만의 그 문제가 하나 있는데 재료비는 매출이 떨어지면 재료비도 같이 떨어지죠. 매출이 올라가면 재료비도 같이 올라가고요. 아마 12월이 성수기시겠죠, 두 분 다? 맞아요. 맞습니다. 그 성수기 때 매출 폭이 빡 올라가는 거는 미리 한 달에 대해서 아르바이트를 뽑거나 해가지고 대응이 되잖아요. 왜냐면 1월은 분명히 떨어진다는 그게 있으니까. 근데 냉면은 갑자기 반팔을 사람들이 입기 시작했죠. 이러면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해서 이제 시즌이 시작이 돼요. 시작이 되는데 이 매출의 폭이 어느 정도로 차이 나냐면 여름 한창 때 매출이랑 겨울 이제 11월, 12월 이때 매출이 거의 50% 이상 떨어집니다. 예를 들면 제가 오프너 매장에 찍어봤을 때 여름에 8억, 겨울에 1억. 이거는 뭐냐면 이건 유지할 수 없는 비즈니스예요. 절대 유지가 안 됩니다. 사람들은 한철 장사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역으로 재료비는 1억 팔면 떨어지죠. 왜냐면 맡아서 떨어지니까. 그럼 인건비도 저희가 한철만 쓰고 버릴 수 있냐라는 문제에 봉착해요. 저희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평양냉면집들은 여름에 갔을 때 친절한 평양냉면집을 만나보신 적이 없으실 거예요. 그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평냉집은 월 매출이 한여름에 거의 8억 가까이 나오는데 홀에 정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한 명으로 월 매출을 8억을 팔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나서 나머지 15명이 파출입니다. 저는 실제로 그 집에 가서 주문을 하자마자 외국인 종업원분이 저한테 그거 없어 라고 하고 간 적이 있어요. 그때 몰랐어요. 왜 이런지. 여름에 막 벌면 사람들이 와 대박이다, 부자 된다, 서울에 집 사겠다. 겨울에는 그냥 적자가 무조건. 저희가 오픈 첫 해 12월 겨울을 처음 맞았을 때 매출이 정확히 1억 8천이 나왔어요. 1억 8천이 나왔는데 인건비가 1억이 나왔습니다. 와. 네. 왜냐면은 자르지 못했어요. 자르는 것도 말도 안 됐고 제가 뭐 그렇게 하는 게 회사가 어느 정도 직원에 대해서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나가 이건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많은 반성을 돈을 안 씁니다. 그대로 은행에 그대로 있습니다. 왜냐면 겨울에 조금 빼서 다 나눠줘야 되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재료비, 인건비, 임대료 중에 무조건 움직이지 않는, 그러니까 매출 대비 고정으로 가지 않는 게 인건비예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겨울에 자르고 여름에 더 쓰고 이게 불가능해요. 대표님 어떠세요? 2월이 제일 비수기거든요. 설날도 껴있고 영업일수도 적고 하니까. 근데 확실히 인건비하고 재료비가 높기는 한데 매출이 일정 구간 밑으로 떨어지면 비용 부담이 엄청 커져요. 저희 같은 경우 뭐 지금 한 평균 한 9천 1억 정도 5월에 나오는데 2월이 한 6천 7천 나와요. 그러면 그때 남는 게 없어요. 2월이 참 속상한 달인데 그때 막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세가 안 되니까 인건비도 뭐 30%까지 올라가 버리고 어쨌든 매출이 안 나오면 인건비가 제일 무서워요. 근데 고깃집 같은 경우는 원가율이 높은 편에 속하지 않나요? 높아요. 특히 돼지 말고 소고기 하시는 분들은 고깃값만 해도 거의 30% 35% 정도 나오거든요. 다른 재료 반찬값 빼고 되게 많이 나오죠. 본부장님 같은 경우에는 횃불이라는 소고기집을 운영하셨잖아요. 네. 뭐가 더 낫나요? 서령이죠. 그런가요? 네, 무조건 서령이죠. 그 고기도 네. 좋은데 서령을 하면서 좋은 건 이 시장에 들어오기가 되게 어렵다. 그러니까 이거 허들이 너무 높아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좋고, 고깃집을 할 때는 구의역에서 했을 때 진짜 잘 되면 막 생겨요. 똑같은 걸로 막 생기고 나중에는 내가 분명 제일 먼저 했는데 누가 그건지도 모르고. 손님들이 모르는 약간 숨은 원가 같은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는 있어요. 오늘도 실리콘 값을 한 60만 원을 결제했거든요. 한 현장에서. 이런 것들은 견적서에 못 넣어요. 이런 흔히 이야기했을 때 고객들한테 이야기하기는 그런데 좀 들어가는 원가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 외식업을 하고 계시니까 외식업에서 좀 손님들이 모르는 그런 숨은 원가가 있을까요? 엄청 많죠. 엄청 많죠. 카드 수수료도 숨은 아. 원가 아니에요? 아,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가세 같은 경우에도 뭐 저희는 맞아, 사실 고객님들 따로 모르시죠? 받지만 저 부가세 얘기하고 싶었어요. 아, 부가세, 먼저, 그쵸. 네. 먼저. 얼마나 나오셨습니까? 많이 나오셨어요. 4월 말까지 네. 내야 되잖아요. 노출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서령은 노출하면 안 네, 돼요. 서령은 안 돼요. 맞아요. 네. 부가세가 아마 좀 많이 이제 또 억가를 당하는 종목이 또 고깃집이 어마어마하게 또, 왜냐면 비용 처리가 안 돼요. 고기가 일반 부가세처럼 10%를 받아서 뭐 주는 게 아니라 면세 제품이잖아요, 다. 맞아요. 저희는 다 면세예요. 원물을 받아가지고 가공해서 파는 업들이 대부분 다 네. 이제 그건데 진짜 비용으로 털 수 있는 게 뭐 거의 없습니다. 약간 좀 싫죠. 나는 이만큼 썼는데 딴 사람이 제품으로 이만큼 썼으면은 네. 부가세 이렇게 안 낼 텐데, 또 인건비를 많이 쓴다 그래서 부가세 공제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죠.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나가면서 한 거에 대해서는 또 면세다 보니까 사람들은 원물을 쓰니까 더 싸게 사는 거 아니냐. 근데 그 원물 가공을 하는 인건비는 계속 늘어나는 거라 네. 저희한테는 크게 리턴 없는 것 같고, 카드 수수료도 그렇고요. 이게 되게 카드 수수료는 속상하지 않으세요? 우리 통장에 들어오지 않는 건데 내 매출의 2%를 가져간다고 생각하면은 속상한 게 너무 많아서 창업했을 때 책정한 원가가 있을 거고 실제 원가가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비슷했다가 지금 이제 여름이 들어가기 전에는 그때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안 오른 거죠. 올라야 되는데 안 오른 게 많이 주문을 하게 되잖아요. 이제 네. 저희가 한 번에 여름에는 항정살을 한 8톤 정도 쓰거든요. 다 합쳐서. 그러면은 이제 조금 싸집니다. 그래서 그걸로 비용을 좀 맞추는 게 있고, 그래서 원가 차이는 이제는 많이 시키다 보니까 그런데 실제로 처음에 창업했을 때는 거의 똑같았어요.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고깃집이니까 네. 좀 창업을 시작하기 전에 책정한 원가가 있었을 거잖아요. 어, 그거하고 실제 맞아요. 운영했을 때하고의 차이가 많이 나요. 처음에 많이 저도 오픈했을 때 제 나름대로 엑셀로 다 설계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다 까보면 처음에 한 5, 6개월 정도는 원가가 55, 60% 나왔어요. 식재료 원가만, 고기 포함해서. 네. 경험이 없으니까 막 제 나름대로 고기 원가 분석하고 반찬 요만큼 들어가고 이래전 했을 때 얼마, 이래전 했을 때 얼마, 다 그때는 막 한상을 가지고 하는데 실제로 까보면 처음엔 진짜 50%, 60% 인건비도 말도 안 되게 써야 되고, 근데 그게 이제 처음엔 또 매출도 안 받쳐주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원가가 올라가고, 그게 한 1년 지나고 뭐 2년 가까이 되면 계속 수정 보완 작업을 하다 보면 조금씩 노하우가 생기고, 지금은 어느 정도 자리 잡고 30에서 35% 식재료 나오고 인건비도 항상 20% 정도 유지하게끔 시스템을 만들어주죠. 저희가 이제 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되게 심플하게 여쭤보고 싶어요. 본부장님부터 평양냉면 한 그릇 팔면 얼마 남나요? 와우. 그냥 다 빼고요? 대충 평양냉면 한 그릇 팔면 이 정도 남는 것 같다. 한 5,000원 남는 것 같은데.
5,000원. 그것도 말씀해 주셔야 돼요. 새 전인지 새 후인지. 아,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거 되게 중요한 되게 거예요. 되게 민감한 부분입니다. 네.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저희 새 전이에요. 아, 세전. 네. 새우 떼고 네. 하면 뭐 네. 사실은 막 뭐 엄청 그렇게 막 따지면 판타스틱하지 않아요. 뭐 3,000원대 남는 거네요. 맞아요. 그죠? 그렇게 팔면. 대표님은 메인 메뉴가 뭐죠? 잘룩? 잘육이 뭐죠? 모로코 음식인데 아보카도 가지 들어간 아. 이제 그럼 잘룩 한 그릇 팔면 얼마가 남나요? 저희는 근데 메뉴로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고 왜냐면 네. 메뉴마다의 원가 퍼센테이지가 달라가지고 그러면 한 테이블이 와서 한 10만 원을 쓰고 가시면 세전 네. 15,000원 정도는 네, 그러면 가져가려고 합니다. 높은 거죠? 그러니까 낮은 거죠? 이걸 노리신 것 같은데요. 네, 계산하기 그러니까. 어렵게. 대표님 어때요? 10% 15% 남는다고 보시면 돼요. 비슷하네요. 매출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많이 남고, 근데 매출이 아까도 저희 2월 같은 경우 매출이 떨어지잖아요. 그때는 네. 안 남아요 진짜. 아. 2분. 근데 아까 그 서령의 평양냉면도 10만 원으로 환원해 보면 비슷하네요. 근데 이거 아마 음식 장사 하시는 분들 다 이거 30% 나온다고 말하는 데에서 네, 30% 맞아요. 진짜 나오나 하고 가서 이제 뒤집어 네. 보면 다 거짓말인 경우가 너무 많아서 절대 안 됩니다. 네. 네. 뭐가 있을까요? 이거 30% 남는 거? 탕후루? 탕후루도 그렇게 남았을까요? 소금빵 베이커리 한정으로 보면 또 그게 30%가 남을까요? 아니 프랜차이즈 박람회 이런데 네. 가보면 30% 남는다, 막 35%만 남는다. 우리는 네. 많이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이 남기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까보면 저희는 다 알잖아요. 세금 내고 뭐 내면 이거 절대 30% 안 남는다. 그런 거에 현혹되면 안 돼요. 가격 논쟁이 일반 소비자들한테 있는 아이템들이 평양냉면도 그게 한번 있었고 그렇죠. 빵, 파스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베이커리는 어떤 것 같아요? 베이커리도 제가 아시는 분 여쭤보면 별로 마진이 생각보다, 저도 밀가루라서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랑 비슷하더라고요. 10% 15% 정도 보고. 근데 왜 그러냐라고 하니, 밀가루도 국내산 밀가루 말고 수입산 밀가루 좋은 거 쓰면 이제 밀가루 원재료도 올라가고, 특히 그 버터값이 비싸다. 좋은 버터 쓰면 그것도 원재료비 올라가는 거고, 특히나 또 인건비도 우리가 단순히 봤을 때 빵집 가면 오늘 서빙하는 사람도 없고 별로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그 뒤에 빵 생산하시는 분들이 다 따로 있거든요. 새벽부터 움직이시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면 실질적으로 남는 건 별로 없다. 그래서 빵도 그렇게 안 남는구나. 외식업에서 많이 남길 수 있는 아이템이라는 게 존재할까요? 하나 있어요. 아, 있어요? 네, 칼국수. 칼국수는 조금 그래도 열려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칼국수로 원가 30%라고 하면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명동교자가 아,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칼국수를 10,000원에 팔면 겉절이를 2번만 리필해서 먹어도 원가가 아, 그렇지. 5%씩 올라간다. 네. 네, 뭐 그런 얘기도 하시고 하는데, 그래도 칼국수는 밀가루 그 안에서도 좀 벗어나잖아요. 또 막 외국에 있는 좋은 밀가루를 써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칼국수도 힘들겠죠. 뭐 저는 그냥 안 힘든 음식이 뭐가 있나 그냥 그런 생각이 요즘에 있어요. 그래서 칼국수 많이 생기잖아요. 아, 그렇죠. 맞아요. 경쟁이 점점 네. 치열해지니까. 근데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파스타도 2000년대 초반에도 2만 원 중반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도 2만 원 중반을 못 벗어나고 있고, 카페도 원두는 싸지만 사실 카페에서 흔히 부자가 됐다라는 대표님들은 매스컴에서밖에 못 본 것 같아요. 또 치킨 가격 이야기 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 공부를 좀 따로 하는데, 그걸 하면서 더본코리아랑 교촌을 한번 재무제표를 보고 비교를 해본 적이 있어요. 몇 가지 지표를 이제 재무제표만 보고 역산해서 보는 거였는데, 교촌이 영업이익이 아주 폭발적으로 곤두박질 쳤던 게 2023년 3만 원 치킨 시대를 열면서 교촌만 열었거든요. 그리고 문 닫고 24년을 맞이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치킨도 3만 원이 넘어갔는데, 근데 그걸 한번 뚫어놓으니까 그래도 이제는 3만 원이 넘어도 다 시키잖아요. 그래서 치킨 가격도 이제 그게 뚫려가는구나. 예전에 삼겹살이 2만 원 절대 못 뚫을 거다 했는데, 맞아요. 요새는 삼겹살 1인분에 2만 원을 다 넘어가기 시작하고, 강남은 2만 원 넘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강남 쪽은. 그렇죠. 치킨도 그냥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모든 사실 음식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고객의 입장에서는 너무 비싸요. 충무김밥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근데 충무김밥을 만드는 그 인건비를 생각을 해보면 이 금액을 안 받으면 안 될 텐데라는 양가적인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김밥은 지금 10,000원 넘게 받아야 돼요. 네. 맞아. 김밥은 네. 정말 기계로 안 되는, 아예 대체가 잘 안 되거든요. 김밥이 많은 기계, 써는 기계 다 나왔다고 올라오지만 다 터지거든요. 그래서 김밥은 당연히 10,000원 이상 받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요새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럼 다 음식점을 하고 계시니까 가격을 좀 올려야 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대표님 어떠세요? 가장 사실 논란이 많은 아이템이니까. 그렇죠. 네. 예. 계속 논란을 부추기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조회수는 여기서 나오고 있어요. 평양냉면이 잘 되는 거는 네. 논란의 중심에 있기 때문이라고 전 계속 생각하기 때문에
기세죠, 기세. 평양냉면 가격 올리는 거는 기세입니다. 아. 다른 게 없어요. 근데 이거 좀 되게 많이 고민해봤는데 가격을 올리는 거에 대한 기준을 저는 지금에 있는 음식과 그리고 지금에 있는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의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유지가 돼? 유지가 안 돼? 유지 안 되면 올려야 돼요. 서비스는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이 서비스를 계속 유지하려면 결국 회사 다니시면서 1년에 한 번씩 연봉 협상을 하시듯 저는 이제 직원분들을 내부 고객이라고 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외부 고객과 내부 고객이 있는데 내부 고객인 그럼 이 사람들의 만족도는 뭘로 올리지? 그럼 우리가 일을 하는 이유는 뭐 있나요? 돈. 그리고 같이 일하는 사람이 좋거나 아니면 내가 이 일을 해서 여기서 성취를 느낄 수 있거나 이 세 개 중에 하나만 저는 초록불이 켜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내부 고객을 지키기 위해서는 또 비용이 계속 늘어납니다. 이걸 지키지 못하면 서비스는 무너져요. 그렇다면 저는 올렸을 때 비용을 보고 이거 유지 안 돼. 그러면은 올려야죠. 근데 그건 없는 것 같아요. 내 주머니에 돈을 많이 벌려고 가격을 올리지는 그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 그래서 올릴 때는 과감하게 기세로 올리지 않으면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가격 올리자마자 바로 리뷰가 난리가 나요. 어려운 진짜 리뷰 많이 달릴 것 같아요. 매니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오히려 저는- 매니아 분들은 좀 괜찮습니다. 왜냐면은 매니아 분들은 그냥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는데 근데 저희 재밌는 게 사령 본점은 시내에 있잖아요. 그리고 로드 매장이잖아요. 근데 월드몰점은 몰 안에 있잖아요. 저희가 몰 안에서 싼 편이에요. 기본적으로 몰은 같은 브랜드가 들어가도 로드 대비 10%에서 15%가 비싸요. 휴게소 음식이 비싼 거랑 똑같거든요. 휴게소는 10,000원에 팔면은 그 중에 3,300원이 대부분 휴게소 수수료로 가니까 도로공사 쪽으로 들어가니까. 근데 가격이 똑같아서 거기에서는 서령이 합리적인 금액이 돼 있고 근데 또 사람들이 몰은 비싸잖아라는 인식이 있어가지고 더 그렇게 느끼시는 건가라는 생각도 좀 있고 그래서 저는 요거는 그냥 뭐 평양냉면 자체는 그냥 계속 올라가지 않나. 대표님은 어떠세요? 저도 매년 가격 올리거든요. 기본적으로 가격을 올릴 수 없는 업장은 저는 경쟁력이 없다고 봐요. 가격을 떨어뜨려야만 되는 업장들은 사실 지속 가능성이 너무 떨어진다고 보고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업장들만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가격 올릴 수 있을까 그 고민을 많이 하고 다만 가격을 올리더라도 저는 항상 11월, 12월에 무조건 올려요. 잘 될 때. 어쨌든 손님 가득가득 할 때 그때 올려야 제 입장이긴 한데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손님은 잘 몰라요. 수요가 많을 때 올리면 그나마 좀 방어가 되는데 예를 들면 얼렁뚱땅 이렇게. 얼렁뚱땅이죠. 근데 장사가 안 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월에 만약에 가격을 올린다 이러면 손님들도 이상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지만 제 스스로 심리적으로 이것 때문에 안 되나?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은 그 느낌이 엄청 그 느낌에 휩싸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장사 잘 될 때 가격 올리는 게 좋고. 끝으로 이것만은 말하고 싶다 생각하는 원가의 진실이 있을까요? 직접 집에서 만들어서 드시면 뭐 생각보다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걸 모두 느끼시지 않으실까. 저는 그 원가의 진실이라기보다는 제가 그러거든요. 집에서 밥을 저는 한 일주일에 2번 정도를 해 먹어요. 근데 연속성이 없는 집밥은 비용의 증가죠. 평양냉면을 한번 직접 집에서 끓여서 드셔보시면 그 요새 많이 하더라고요. 유튜브 같은 데서도 막 백종원도 예전에 마리텔 나와서 짜장 만들다가 그냥 이거 짜장면 시켜 먹으라고 백종원 선생님도 그랬던 것처럼 저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원가는 단순히 그냥 금액으로만 비교하면 사실 마음이 아프죠. 마음이 아픈데 집에서 밥을 일주일 동안 못 해먹는 거랑 비슷하지 않을까요? 힘듦과 노동과 그거를 이 가격에 먹을 수 있어라고 하면 오히려 좀 싸다고 느끼지 않으실까? 또 똑같은 얘기죠. 너무 원가 따져가면서 밥 한 끼 먹는 건 너무 안타깝잖아요. 생각보다 자영업 외식업 하시는 분들이 원가 폭리를 취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폭리 취할 수가 없지. 이 시장 경제에서 원가 폭리 취하면 또 누군가 원가 더 낮게 해서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생각보다 이런 거 가지고 뭐 폭리 취하시는 분이 없으니까 너무 막 이거 원가 1,000원밖에 안 되는데 이러면 그런 생각 하시지 마시고 맛있게 드시고 만족하시면 된다라고 봐요. 마무리는 아름답게. 1분 여기까지 하고 아. 2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